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계획했다가 조금 해보고 이게 안 되네,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해보고, 무한 굴레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니 이 절망의 계곡 안에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 제 뒤에 전지를 붙였습니다. 네, 전지를 붙이는 날은 뭔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그래프를 제가 여기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보셨던 계단식 그래프입니다. 이 계단식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개인의 역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의 역량은 정체기는 있을지언정 버티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퀀텀 점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버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버티는 것 안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개인의 역량은 실패할 때도 잘합니다. 사실 저는 실패했을 때 저 개인적 역량이 훨씬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다른 한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꿀렁꿀렁 파도처럼 보이는 이 그래프는요, 일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성과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의 성과를 나타낸 그래프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똑 떼어서 이렇게 큼직하게 그려봤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만나게 되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위를 낙관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아래를 비관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첫 번째 1번에는요, 근거 없는 낙관의 구간입니다. 이때는 무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뭔가 가슴 설레고 이걸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걸 하면 마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작의 기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면은 어때요?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2번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2번은요, 근거 있는 비관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와 보니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그리고 해야 하지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이 절망의 계곡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절망의 계곡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계곡을 뚫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1번의 단계로 돌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망의 계곡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냐면요, 편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신호를 보내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편도체에서는 무언가 위험이 감지되어 있다, 네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위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 근거 없는 낙관의 상태로 나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계획했다가 조금 해보고 이게 안 되네 싶으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해보고, 또 조금 해보다가 이게 어렵네 싶으면 또 다시 다른 것을 찾아서 해보는 이 무한 굴레 안에서 우리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성공을 해내신 분들, 그리고 성공의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니 이 절망의 계곡 안에서 4번, 5번으로 넘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 역시 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절망의 계곡의 시간을 버티면 이 4번은 어떤 구간이 되냐면요, 바로 근거 있는 낙관의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직면하게 됐을 때 편도체에서 위험 신호를 막 이렇게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는 이 편도체의 신호를 이길 수 있는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냐면 바로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탁 트인 자연 환경 안에
던져졌을 때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꿈꾸는 그 목표를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할 때 이 전전두피질이 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마인드셋을 해라 라는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 몸이 이 절망의 계곡 안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미 나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상상과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절망의 계곡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가지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자, 우리는 매일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매일매일 두려운 감정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사실은 그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록과 아날로그 기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록과 아날로그 기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디지털 기록은 기록의 축적에 그 중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로 정리해야 할 때, 그리고 큐레이팅할 내용들이 외부에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될 때에는 우리가 디지털 기록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기록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할 때는 무조건 저는 아날로그 기록을 통해서 종이와 펜 위에 그것들을 써 나가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얽힌 실타래를 푸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저만의 기록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곳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상황을 직면해서 이 절망의 계곡을 돌파해야 할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록은요.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계곡에 빠질 때가 뭐냐면 문제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올 때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다시 내가 근거 없는 낙관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문제를 한번 제가 솔직하게 써볼게요. 우선 첫 번째, 매출이 하락하는 문제가 플리크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플리크는 이제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저희 리더님 중에 두 분이나 이제 플리크를 잠시 떠나게 됐습니다. 한 분은 해외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셨고요. 한 분은 내년 봄에 출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 리더의 부재,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의 부족, 일도 제대로 못하고 루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3개만 적었지만 좀 실질적으로 3개겠어요? 훨씬 더 많아요. 7개, 8개 막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도 이렇게 우선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가 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와 비전을 생각했을 때 그것과 제일 맞닿아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봅니다. 플리크는 플리커의 성장이 곧 플리크의 성장입니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플리크 안에서의 프로그램 퀄리티를 아주 잘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디벨롭 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리더가 부재되는 이 상황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1번은 리더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은 1번에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해결되면 사실은 매출에 대한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매출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해야 하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급하게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궁극적 목표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넣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들이 너무 많아. 내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7개, 8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럴 때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아무리 길어도 내가 하루 온종일을 쏟으면 이건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못해도 이번 주 안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일들은 또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내가 해야 되는 문제들을 쳐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을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니까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놓고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짜는 거예요. 자, 리더가 부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방식으로 리더를 채워야 돼요. 한 가지는 플리크의 기업 가치에 맞는 리더를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 2번째는 리더를 다시 양성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또 나갈 수 있겠죠. 이런 강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뭐 사이트를 뒤져서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분들과 컨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컨택하고 미팅까지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게 뭐예요? 그 일에 대한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우선은 문제를 직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일 당장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여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같이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꼭 한 번만 해보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이 성공의 일의 성과의 그래프에서 우상향시키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의 진심인 제가 이번에 실현 노트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써봤는데요. 자, 이 노트 한 권에 기록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하나로 담을 수 있도록 정말 편리하게 만들었고요. 실현 노트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180도 펴지는 구조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부록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액추얼 캔버스라고 하는 아주 큰 사이즈의 포스트잇이에요. 저 역시도 지금 이 액추얼 캔버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 한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problem, priority, 그리고 action, done, 아니면 try again, 평가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액추얼 캔버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이 꿈에는요, 여러분의 낙관을 위한 기록들을 펼쳐 나가시면 되고요. 이 액추얼 캔버스에는요, 내가 비관의 순간, 그리고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 실질적인 행동 방법들을 이곳에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플리크의 실현 노트와 함께 여러분의 꿈이 활짝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